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 무거운 짐을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최대한으로 도와서 하실 수 있는 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바로잡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김영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황교안 대표를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멘.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학자들과 지식인은 벙어리가 되었고,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젊은이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황교안 대표께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아멘. 다윗과 같은 용맹과 아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아 오늘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선진국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의 모임이 매우 유익하고 보람있는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본회 총재이신 김범렬 장로님께서 한영 나가 있으시겠습니다. 봉사 탐하신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 연합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우리 김교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50분 이내로다가 초청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분이 참석을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또 가까이 계신 이런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당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참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주 유익한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담회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자의 신명수 장로님께서 인사를 간단히 전달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기암 대표께서 오셔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오늘 대표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문서에 적었습니다. 아울러서 20몇 통의 질문서가 들어왔었는데 약속한 그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정리된 것만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우리 한경원 대표께서 바쁘신 중에서 들고 오셔서 간담회를 요청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잘 모를 때마다 기도하면서 길을 잃혀가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대로 사람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뭘 해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인데 아까 대표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까지 추려서 또 선거법에 또 민감하면 다 빼버리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부드럽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질문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질문도 어떤 것도 받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사항을 다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답답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대표님께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있겠지만 좀 더 당당하고 강한 야당이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간절함으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은 내가 낸 질문을 왜 없어? 그분을 모실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준비됐으니까 잘 준비된 것을 우리 각자에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현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지금 같은 불통 외교, 컨트롤 타워는 과거에는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과 외교 라인이 바르게 돌아가려면 자유한국당의 처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하신 분 누구신지 손 좀 들어주시죠. 아, 예. 한미정상회담 후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진현재 뒤에 안 들리는데 마이크 없나요? 어느 신문에서는 지금 같은 마이크 좀 떼고. 과거에는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과 외교 라인이 다르게 뒤에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안 들려요.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한미관계 참 어렵죠. 지금 이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 갖기가 쉽지 않죠. 미국도 인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과 여러 라인이 바르게 부각하고 있는 제목을 정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 한국 주변에 있는 4강, 5강 대사를 좀 만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의회까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정부에는 아마 미국 정부가 또 한국의 야당을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 정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런 허약한 동맹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록 미국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겠죠. 그동안에 견고한 한미동맹이 조금 흔들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좀 이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외교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정부하고 연결되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저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한미 관계가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또 정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목소리도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 경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시장 경제를 살릴 정책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업인들이 기업할 힘이 안 나게 만들고 있어요. 기업을 마치 범죄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업만 있으면 처벌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어떻게 기업들이 창의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성장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디 나와가지고 갑자기 근데 이제 보니까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그걸 어디서 새로운 이론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해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
자유파의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제다. 말도 안 되는 경제 원리, 성장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폭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폭망하고 있어요. 일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 어떤 영역,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 일부 영역은 흔들리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별로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또 대기업의 강성 노조 이거는 뭐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그냥 임금 계속 올리고 투쟁해가지고 올리고 뭐 직장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재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 시장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손해 보면서 사는 사람, 손해 보면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 내가 사면 득이 된다. 그래서 사는 거지 사는데 손해된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거꾸로 파는 사람도 말은 손해보면서 판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보면서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만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시장 경제가 전체 경제를 올려가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를 세워가는 시스템이 바로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 시장 경제를 억누르면 그럼 이제 시장 경제가 제 역할을 못하겠죠. 최저임금 얼마 이상 해라. 임금이라는 건 노사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본래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로시간 몸 성하고 여유 있어서 더 일하고 싶다. 그러면 더 일해라. 근데 나이 들거나 병들어서 오래 일할 수는 없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 할 수는 있다. 그럼 또 그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주 52시간 하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까지는 괜찮은데 넘으면 지금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거예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를 창출하는 건 시장인데 거기를 망가뜨리면 어디서 재화가 창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 망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경제가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는 시장 경제만 살려내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서가려고 하면 이제 신산업, 경제 혁신을 이루어가야 되죠.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과학기술, ICT 이런 것들이 산업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해서 융합이 이루어져서 시장 경제가 그냥 설 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기반 속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지금 신산업이고 뭐고 지금 누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놓으면 시장이 제 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시장에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지만 시장에 왜곡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법으로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 이게 규제입니다. 경제 규제. 근데 그 경제 규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 공이 하나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서 공이 막 돌아갈 때 손으로 잘 관리하면 돌아가는 공을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꽉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손에 살살 돌려야 되는데 꽉 잡아주면
한다고 하는 규제가 강하면 결국 잡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지 않게 시장 경제를 잘 굴려주는 이런 게 이제 좋은 규제죠. 그런 좋은 규제들을 그럼 이제 불법들을 막아주고 비리를 막아주고 경제의 왜곡을 시장 경제의 왜곡을 막아주고 그것만 하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걸로 지금 이 정부가 규제는 오히려 더 옥죄니까 이 안에 손 안에 몸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경제 망하고 있는데 경제가 막 폭망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경제의 활성화,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답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준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득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관리 규제가 경제 관리 규제가 돼야지 억제는 규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규제 혁신을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경제 살아납니다. 뭐 굉장한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만 하면 살아나고 제가 사실은 원안대행 때 5개월 동안 그렇게 했더니 2016년도에 어렵던 경제가 2017년 초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명백하게 실험된 경제 성장의 길이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탈원전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바로 잡을 대책과 해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80년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제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80년대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왜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경제가 왜곡될 때 오히려 붙잡아주는 게 그 규제다. 좋은 규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업들도 기업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가급적 안 올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이렇게 해서 인간다운 삶은 지켜주자. 이게 이제 최저임금제의 문제거든요. 80년대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을 주는 건 누구냐? 기업 아닙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건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만큼만 올리자. 이게 이제 과거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올려줘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되면은 그럼 결국 오리 알을 결국 빼버려가지고 오리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오리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제, 그런 정도의 최저임금 이런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매년 한 1, 2%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게 한 4%, 5% 많이 갈 땐 6%까지 올렸습니다. 매년. 그런데 물론 이제 기업들과 상의하면서 하는 거죠. 기업은 좀 과하다. 한 2%, 3%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은 10%, 15%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절충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4%, 5%, 6%까지.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정부 뒷부분에 가서는 7%까지도 올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5, 6%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들어와서 이거를 2년 사이에 29.1%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 내는 게 기업인데 기업이라는 게 수익 중에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을 넘는 임금을 주라고 그러니까 건지지 못하는 거죠. 작년에 16.9%가 올렸어요. 힘들다 하지만 그냥 버텨본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 또 10.9%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뭐 소위 속된 말로 독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가을이면 문 닫겠다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그 최저임금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 한국당은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이제 상생하는 이런 경제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최저임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돈 벌어내는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최저임금.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너무 올렸으니까 뭐 사실은 이걸 거꾸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당분간은 동결한다든지 이래서 매년 동안 이게 적정한 그런 성장의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기업들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지원하고 보완함으로써 그 몇 년에 잘못된 왜곡을 좀 바로잡는 이런 정책들을 좀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정책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탈원전인데,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하려고 오늘 밤새야 되는 게 복잡하죠.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전 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 에너지 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석유 있습니까? 가스 있습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에너지가 이제 수력 발전소 아닙니까? 그리고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수력은 제한이 많고, 화력은 요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화력 발전 아닙니까? 석탄 원료로 쓰는 거. 그게 깨끗하고, 그런데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해 가니까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가 드물 겁니다. 우리가 아마 손꼽을 거예요. 1, 2위 아니면 2, 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한 27, 8%까지는 유지를 해야 우리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이건 이제 우리 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많으면 안 써도 되겠지만, 에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체 에너지로 이제 원전을 쓰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전에 대한 불안감들이에요. 이 원전 사고 한번 나면 우리 이제 히로시마 원전 이런 원포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다들 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70년대 이후에 이제 원전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원전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체르노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러시아의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사고였어요.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니까 그냥 던져버린 건데, 그거하고 미국에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사고가 아니라 그 쓰나미, 해일로 인한 그 뒤에 달려온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가지고 결국 원전이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원전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에 한 번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르노빌인데, 체르노빌은 뭐 우리하고 시스템이 전혀 달랐어. 우리는 그 이후에 3중 4중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전 가동 중에 누출 현상이 생기면, 밖으로 만약 이제 원자력이 나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2중, 3중, 4중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원자력이 빠져나올 수 없는 안전한 거. 우리나라 한 번도 사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대책도 없이 그냥 무엇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산업들이, 저 창원에 가면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285개인가 있답니다.
그다음 문 닫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두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마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놓고선 이제 해외에다가는 우리 원전을 팔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팔겠다고 하니까 이미 저 계약이 체결됐던 그 나라들도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불란서나 이런 대로 돌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저희는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현장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정부의 잘못된 그 탈원전 정책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꼭 막아내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현 대표 주의 인물들에 관해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인재들을 영입할 생각은 없으시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운동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싶지요. 여러분 좀 참신하고 또 여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새로운 인물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써오면 이게 참신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발행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4월 하순경부터 5월, 6월 4월, 5월, 6월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당협위원장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선출돼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이 되는 거죠. 이 당협위원장들에게 인재 추천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선거구에 있는 사람 중에 인재를 추천해라 그러면 추천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라이벌이 될까봐. 그래서 자기 선거구 밖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해라. 미니멈 10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인재들을 다양한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당에는 중앙위원회에 각 그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몇천 명 왔습니다. 추천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보면 교수들도 있고 전문직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양한 인재들 쭉 여기 군인들도 있고요. 군 장성도 그런데 언론인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각 영역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입당 환영대회도 하고 또 입당식도 갖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인재 영입 과정에 보면 영입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재 영입하는 그 작업과 함께 앞으로 들어올 인재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 건가 이런 설계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와도 이거 별거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면 그래 좋다.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 1호 이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람이면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운동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일단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는 석방할 때가 됐다 이런 제가 얘기하고 있죠.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들어보셨죠? 네. 이쪽에는 잘 답이 나오는데 뒤에는 답이 잘 나와요. 못 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해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나 이제 겨우 좀 나올까
우리 저 자유한국당의 뭐 의원들 어지간한 분들 얘기해봐야 5도가 안 됩니다. 5도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때마다 대통령 이제 너무 오래됐다. 대통령 치고 이렇게 오래 구속된 예가 없다. 또 지금 몸도 아프시다. 그런 분 지금 나이도 뭐 사실 젊지 않잖냐. 그래서 이제 석방될 수 있는 길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5번째입니다. 사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중도정당과 통합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또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조들이 자기네들만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연일 시위와 대범한 곳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견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중도 정당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문이 누가 하신 건가요? 그 종합했는데요. 예. 중도 정당이라고 하면 보수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정당이라고 하면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당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제 보수? 네. 여기 중도 정당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뭐 예를 들어서 또 애국당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대한애국당. 네.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중도 정당입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수와 중도 정당의 통합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중도 정당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통상은 아마 바른미래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전제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해라.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농담 아니고요. 바른미래당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통합하라고 그래요. 근데 통합 안 하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길 수 있죠. 잘하면. 그러면 통합 안 되면 못 이긴다. 손 들어보십시오. 통합 안 하면 못 이긴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은 통합하지 마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니까 통합하지 말라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통합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을 믿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이길 전략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 또 획득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도 모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가는데 왜 바른미래당하고 합하려고 그래? 총질하고. 아니면 왜 바른미래당하고 빨리 안 합쳐? 총질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자유한국당 믿으시죠? 네. 이거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이거 농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거론하면 농담으로 칩시다. 네. 아니, 염려스러워서 사실 이거는 왜 썼냐면 보수는 4사람이 나왔고 진보는 1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좀 종합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서 민노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민노총은 자기들이 이 정부를 탄생시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집권정당 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해달라. 그래서 언론에 보면 청구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이 청구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뭐 같이 이제 초롱이 동생이니까 불복해도 놔두고 뭐 그냥 전행을 막 해도 그냥 놔두고 사업장 가서 다른 근로자 일하고 있는 거 회사 압박해가지고 내게 줘라 이러고 불법 위력을 행사해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노총 굉장히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돈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50만 명 이랬었는데 지금 뭐 본인들 말에 의하면 100만 명 당원이 많이 늘었답니다. 요새. 그래서 매달 뭐 몇만 원씩 이렇게 그 회비를 냅니다. 회비인지 기금인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조직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돈이 있는 그 노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정부는 아예 그냥 고치고 방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불법들 찾아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반드시 이루기 위한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 수사 검찰 경찰이 해야 되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보고 이제 기소를 고소를 하고 해도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실상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네. 많이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요즘 막말 파동이 심각한데 국민이 볼 때 점잖은 당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인격의 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확고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막말이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뭐 이렇게 막 등기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현충 6월 6일 날 대전 현충원에 가서 또 질문들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서너 건이 이제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한 건, 뭐 과거에는 한 건 풀어왔는데, 이거 뭐 서너 건 한꺼번에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제가 기자들이 묻길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당을 지휘를 잘못해서 이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소금하게 생각한다. 내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 일에 관해서 뭐 돌 던질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당을 향해서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엄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당 안에서는 뭐 이를테면 이제 뭐 한두 분이 말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또 뻥튀기 해가지고 황교안이 입 막고 있다고. 그러려면 제가 입을 막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공격을 해라.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말을 하지 않냐? 또 그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룹 앞에 제가 뭐 돈을 나한테 던져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지금 좌파들의 공격이 그냥 하나둘 해결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말한 사람들 제가 사표를 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표 낼 일이긴 하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그럼 내가 다 돌 맞겠다. 이러고 이제 끝낸 거예요.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의원들에 대해서 뭐 언론의 공격도 없었죠. 그걸 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보시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 전에는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막말 좀 쓰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 말이나 이게 막말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 말은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들 말할 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알아듣도록 아무 말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이 막말했다라고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 당원들이 막말했다 이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막말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자꾸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덮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그 언론에 왜곡된 그런 용어들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막말이란 쓰지 말고 또 정말 국민들에게 아픔을 드렸으면 국민에게 아픔을 드린 말, 적절하지 않은 말, 부적절한 말, 그런 정확한 말이 있는데 막말 이렇게 말하면 아무데나 그냥 다 막말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막말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신 말씀 더 계시면 하시고.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나 하여튼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 교단에서 책임자들이시고 단체 책임자들만 모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은 40명만 모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곧 100명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성황리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좀 말씀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애국가를 차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느 행사장 가면 애국가를 1절만 하고 아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모두 일어나 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전에 정대신 사태 주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공동회장이신 권승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한교안 대표를 자유한국당 대표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종로가 여기에서 한국기독교인연합회에서 한교안 대표를 모시고 진교회를 갖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문제들을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한교안 대표를 대한민국에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 힘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황 대표를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민족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장로님들 믿습니다. 각 교단을 대표한 장로님들, 각 교단과 가정과 돌아가시면 우리가 각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여기서 다시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국 간담회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에 응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신 황교안 대표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사에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고마움에 의한 감사들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계시고 또 김영란법 여러 가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오늘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촐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총대님이신 김목련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차권은 카운터에 여기에 차량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그냥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촬영하신 후 대표님과 개인 촬영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이 다 한다면 1분만 해도 10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촬영만 금방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한국교회 원로 장로 총연합회에서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권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모시고 6.25 3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연합회 건물 3층에서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참석하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